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장가가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노총각으로 늙어 죽으려나 보다. 머슴 복수리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 고개를 드는 그때 저 멀리 하늘에서 시커먼 것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헛것이 보이나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지요. 독수리 한 마리가 웬 처녀를 데리고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독수리는 처녀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복수리. 독수리가 데리고 온 처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지요.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오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심술궂기로 소문난 최대감이 화려한 비단 옷을 휘날리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지요. 그 뒤를 머슴 복수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라, 이 굼뜬 놈아. 어서 발을 놀리지 못하겠느냐? 오늘 사냥감을 하나도 못 잡으면 니놈 종아리가 나만하지 않을 줄 알아라. 최대감의 호통에 복수리는 겁에 질려 예의 소리만 연신 내뱉었지요. 복수리는 대대로 이 집의 노비로 태어나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복수리의 성품만큼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왔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긴 착하게 살라는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스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최대감이 고개를 치켜들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저기 봐라. 저렇게 큰 독수리는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저놈을 잡아다가 내 방에 박제를 해두면 천하에 부러울 게 없겠어. 하늘 높이 둥실 떠 있는 독수리는 사람의 몸집보다 서너 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날개를 한번 쫙 펴면 구름도 가릴 것 같은 기세였지요. 최대감은 서둘러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렇게 귀물 같은 짐승은 함부로 잡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요. 그냥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복수리가 조심스레 말려보았지만 욕심의 눈이 먼 최대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윗줄을 팽팽하게 당긴 최대감이 독수리의 가슴팍을 겨누었습니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독수리는 피할 새도 없이 날개 쪽지에 화살을 맞고는 비명을 지르며 숲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지요. 하하, 내 솜씨 봤느냐? 저 짐승을 어서 찾아오너라. 최대감의 명령에 복수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수리는 독수리가 떨어진 덤불 속으로 허겁지겁 뛰어갔지요.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복수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살을 맞고 땅바닥에서 파닥거리는 독수리의 크기가 생각보다 너무 컸던 것이었지요. 날카로운 부리와 흑빛 눈동자에는 고통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세상에 이렇게 영험하게 생긴 독수리를. 복수리는 독수리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이대로 최대감 손에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지요. 멀리서 최대감이 소리치는 게 들려왔습니다. 복수라, 찾았느냐? 찾았으면 찾았다고 말을 하거라. 복수리는 다급해졌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쓰러진 고목 옆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얼른 나뭇가지를 집어서 독수리 위를 덮었습니다. 쉿. 가만히 있거라. 소리 내면 안 된다. 복수리의 간절한 속삭임을 알아들었는지 독수리는 신기하게도 부리를 꼭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최대감이 투덜거리며 숲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놈, 어딜 뒤지고 있는 거냐? 분명 이 근처로 떨어졌는데. 대감마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화살을 맞고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 아래 낭떠러지 쪽으로 날아간 모양입니다요. 최대감은 씩씩거리며 들고 있던 매로 복수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눈앞에서 보물을 놓치다니. 가서 당장 낭떠러지 아래라도 뒤져보란 말이다.
복수리는 아픈 등줄기를 참으며 최대감을 유인해 숲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최대감은 한참을 투덜대다 날이 저물어가자 분에 못 이겨 산을 내려갔지요. 모두가 떠난 조용한 숲속에 복수리가 다시 숨가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뭇가지를 조심스레 걷어내니 독수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흑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독수리야. 대감마님이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내가 이제야 왔구나. 어디 보자. 화살이 꽤 깊이 박혔구나. 복수리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뒤 화살대를 꽉 움켜잡았지요. 조금 아플 게다. 참아야 한다. 복수리가 힘주어 화살을 뽑아내자 독수리가 짧게 비명을 지르며 날개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울컥 쏟아지는 선혈을 본 복수리는 미리 준비해온 약초를 상처 부위에 두툼하게 바르고 3배로 단단히 동염해 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상처가 깊지만 기운이 좋으니 금방 나을 게야. 사람 눈에 띄지 말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 거라. 복수리는 독수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고맙다는 듯 복수리의 손을 부리로 살짝 건드리더니 이내 거대한 날개를 펴고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지요. 바람을 가르는 그 웅장한 날갯짓에 복수리의 옷자락이 휘날렸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다시는 사람한테 걸리지 말거라. 멀어지는 독수리의 뒷모습을 보며 복수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복수리는 홀로 외건오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삼간이 전부였으니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요.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자 복수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제가 장가가는 거 보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못난 아들은 평생 머슴살이나 하다 늙어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 복수리는 부엌대기에서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먹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거센 바람이 일며 지붕이 들썩거렸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복수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며칠 전 살려보냈던 그 거대한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발톱에 무언가 들려 있었지요. 너는 그때 그 독수리가 아니냐. 사람한테 걸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온 것이야. 독수리는 복수리의 머리 위를 한 바퀴 크게 돌더니 발톱에 끼고 있던 것을 마당 한복판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우렁차게 한번 울부짖고는 구름 너머로 사라져버렸지요. 복수리는 독수리가 놓고 간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웬 고운 처녀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선녀잖아. 독수리가 선녀를 데리고 왔네. 어째서 독수리가 이런 고운 처녀를 자기 집 마당에 내려놓고 간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지요. 복수리는 떨리는 손으로 처녀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복수리는 서둘러 처녀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낡은 이부자리를 펴고 처녀를 눕힌 뒤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을 따뜻하게 데웠지요. 한참이 지났을까. 처녀가 으음하는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곳은 저승인가요? 처녀는 깨어나자마자 복수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복수리는 손사래를 치며 처녀를 안심시켰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집 주인이자 최대감댁 머슴인 복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아기 씨를 마당에 내려놓고 갔지 뭡니까? 독수리라고 하셨습니까? 처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뭔가 떠오른 듯 감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 독수리가 아기 씨를 데리고 온 겁니까? 처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호조 판서를 지내신 김자, 춘자, 석자가 제 아버지입니다. 최대감의 모함으로 아버지는 대역죄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저는 최대감의 첩으로 강제로 끌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연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최대감에 첩이 되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가마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망쳤지요. 절벽 끝까지 식솔들에게 쫓겼고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신을 잃을 때 날갯짓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방금 최대감이라고 하셨습니까? 최대감은 바로 복수리의 주인이자 독수리를 화살로 쏜 그 장본인이었지요. 그런 몹쓸 일이 있나? 대감마님이 정말 천벌 받을 짓을 했구려. 복수리는 연하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모시는 주인이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날이 걱정되었지요. 아기씨,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기씨를 이곳에 오래 모실 수가 없습니다. 대감마님이 아기씨가 사라진 걸 알면 온 동네를 뒤질 텐데 일개 머슴인 제가 아기씨를 숨겼다간 제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연하는 복수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지요. 제발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최대감에게 다시 끌려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아무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밥만 먹여주시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복수리가 어쩔 줄 몰라 망설이던 그때 지붕 위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마당으로 커다란 물체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리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독수리가 나무뿌리 하나를 마당에 내려놓고 복수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냐? 독수리야, 이번에는 뭘 들고 온 것이야? 독수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더니 그대로 날아가 버렸지요. 복수리는 흙이 묻은 나무뿌리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떨어뜨려 놓고 갔습니다. 연하는 나무뿌리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건 산삼이 아닙니까? 산삼이라고요? 이건 보통 산삼이 아닙니다. 천종 산삼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호주에서 곡물을 관리하실 때 이런 산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하게 대접했지요. 복수리는 좀처럼 믿기기 힘들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독수리가 그렇게 귀한 것을 놓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장에 가져가서 값을 알아보시지요. 정말 천종 산삼이 맞다면 머슴살이를 안 해도 될 만큼 큰 돈을 받을 겁니다. 복수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제 머슴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만 하던 복수리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산삼을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산삼을 보자마자 손을 벌벌 떨며 500냥을 내놓았지요. 정말 500냥입니까? 500냥이 맞습니까? 평생 구경도 못한 큰돈을 품에 안은 복수리는 처음 제 이름으로 쌀과 고기를 샀습니다. 아기씨 말씀대로 천종산삼이 맞았습니다. 500냥이나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아기씨를 보살피고도 남겠습니다. 일단 기운부터 차리셔야 하니 이 고기 좀 드셔보십시오. 복수리는 연하를 위해 따뜻한 밥상과 고기 반찬을 차렸지요. 연하는 복수리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하가 진지한 눈빛으로 복수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 산삼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저를 숨겨주시는 동안 이 돈으로 제 집안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수리는 연하의 단호한 부탁과 맑은 눈망울을 보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복수리라고 불러주십시오, 아기씨. 이렇게 제 이름으로 고기와 쌀을 산 것도 모두 아기씨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기씨는 제 은인입니다. 어느덧 달이 중천에 떴고 독수리는 집 뒤편 고목 위에서 두 사람을 지키듯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복수리의 초가 삼간에 전에 없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을 판 500냥이라는 큰 돈은 가난하기만 했던 복수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지요. 장터에서 사온 하얀 쌀밥에 고기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담장 너머까지 구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연하는 아직 기운이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복수리가 정성껏 지어준 밥을 먹으며 조금씩 얼굴에 화색을 되찾아갔지요. 복수리는 그런 연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머슴살이하며 남의 눈총만 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을 집에 모시고 있다니 꿈만 같았지요. 복수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연하는 복수리가 가져온 자투리 천으로 자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구석에 피어있던 말린 꽃잎과 영험한 약초들을 섞어 그 안에 정성스레 채워 넣었지요. 주머니에서는 은은하면서도 정신이 맑아지는 아주 특별한 향기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향주머니야. 내가 복수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부끄럽지만 부디 몸에 지니고 있어. 이 향기가 복수리를 지켜줄지도 몰라. 복수리는 쑥스러워하며 연하가 건넨 향 주머니를 품속에 넣었지요. 아기 씨가 주신 것인데 어찌 함부로 하겠습니까? 향기가 복수리의 낡은 옷 안쪽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기 시작했지요. 마을 저작거리는 최대감 댁에서 사라진 첩을 찾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최대감은 사냥길에 놓친 독수리보다 제 소나귀에서 빠져나간 호조판서의 딸 연하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 계집 하나를 못 찾아서 이 난리냐? 절벽 아래를 샅샅이 뒤져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시체라도 찾아오지 못하면 니놈들의 목을 칠 줄 알아라. 최대감 댁에서는 매일같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를 대역죄인으로 몰아 그 가문의 재산을 가로챘고 마지막으로 연하까지 첩으로 삼아 입막음을 하려 했지요. 그런데 혼례를 앞두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라졌으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최대감의 심부름꾼이 복수리의 외거진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수라, 대감마님께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신다. 사냥길에 있었던 일을 다시 물으실 모양이니 어서 채비하거라. 복수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는 연하가 들킬세라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 심부름꾼을 가로막았지요.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복수리는 방 안에 있는 연하에게 눈짓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본가 마당에 들어서자 최대감이 툇마루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덩치 큰 사냥개 2마리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이놈 복수라. 가까이 와보거라. 최대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서늘했습니다. 복수리는 마당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예,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최대감은 천천히 마루를 내려와 엎드려 있는 복수리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머슴놈 몸에서 날 냄새가 아닌데. 어디서 이런 고귀한 향기가 풍기는 것이냐? 최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향기는 연하의 집안 사람들이 즐겨 쓰던 아주 특별한 약재의 향이었지요. 최대감은 복수리의 덜미를 낚아채더니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놈 옷에서 나는 이 향기가 어디서 난 것이냐?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최대감의 서슬퍼런 눈이 복수리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복수리의 가슴은 방앗간의 확처럼 쿵덕쿵덕 뛰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산에 갔다가 향이 좋은 들꽃이 있기에 따온 것입니다요. 머슴놈이 땀 냄새만 풍기면 싫어하실까봐 그랬습니다요. 복수리가 바들바들 떨며 둘러댔지만 최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복수리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니놈이 언제 냄새에 신경을 썼다고 그러느냐? 이것은 김판서에서 쓰던 향이 분명해. 최대감은 씩씩거리며 사냥개를 데리고 있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이놈에게서 그 계집의 냄새가 난단 말이다. 복수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에는 연하 아기씨가 꼼짝없이 숨어 있는데 사냥개들이 들이닥치면 모든 게 끝장이지요. 복수리는 최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집은 쥐새끼 한 마리 살지 못하는 누추한 곳입니다요. 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요? 저리 비켜라. 이 못난 놈아. 최대감은 복수리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는 거침없이 말을 몰았습니다. 복수리는 아픈 어깨를 감싸줄 틈도 없이 대감의 뒤를 쫓아 뛰기 시작했지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얼마 후 최대감 일행이 복수리의 낡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감은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사냥개들을 마당으로 풀어놓았지요. 덩치 큰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마당 여기저기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라.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내란 말이다. 대감의 호령에 사냥개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숨죽인 연하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개들이 문창살에 코를 박고 컹컹 짖기 시작하자 최대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봐라. 내 코는 틀리지 않았어. 복술이 니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고 도망친 계집을 숨겨. 니놈 목숨이 9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라. 최대감이 칼자루를 쥐고 방문을 걷어차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을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 전체를 덮치더니 엄청난 돌풍이 일었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허우적거렸고 최대감의 가시 바람에 날려 마당 구석으로 처박혔지요. 복수리가 구해준 독수리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독수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더니 사냥개 한 마리의 등어리를 단숨에 낚아채 허공으로 들어올렸지요. 사나운 사냥개가 독수리의 발톱 앞에서 종잇장처럼 무력하게 대롱거렸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사냥개에게 거대한 날갯짓으로 바람 싸대기를 날려 마당 밖으로 날려버렸지요. 개들은 꼬리를 말고 깨갱거리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놈은 그때 그 독수리가 아니냐? 최대감은 화살로 맞췄던 그 독수리임을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독수리는 흑빛 눈동자를 번득이며 최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거대한 날개가 펼쳐질 때마다 마당에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지요. 사람 살려? 독수리가 사람 잡는다. 최대감은 칼을 휘두르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치다 마당에 놓인 절구통에 걸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인들도 거대한 독수리의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최대감은 흑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는 하인들을 뒤따라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독수리의 영검한 기운에 눌려 집안을 뒤져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뒤늦게 도착한 복수리는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진 마당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본가로 도망치듯 돌아온 최대감은 분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거대한 날짐승이 복수리의 집을 지키고 있는 꼴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칠보기의 옷자락에서 풍기던 그 향기, 연화가 지니고 다니던 그 향락 냄새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끝난 줄 아느냐? 그놈 집구석에 분명 무언가 있다. 사람을 시켜서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드는 것까지 샅샅이 지켜보거라. 최대감은 손발이 빠르고 눈이 날카로운 밀탐꾼들을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을 죽이고 먹잇감을 노리는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복수리의 외거집이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시각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복수리의 집 마당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복수리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연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이제 괜찮습니다요. 그 영물 같은 독수리가 대감마님과 사냥개들을 다 쫓아냈습니다요. 복수리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연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 머슴으로 살아온 복수리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복수라, 최대감이 여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야. 분명 또 수작을 부릴 게야. 나 때문에 네가 화를 당할까 봐 겁이 나는구나. 복수리는 연하의 고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지요. 독수리가 아기씨를 절벽 아래서 데려온 그 순간부터 제 목숨은 아기씨의 것입니다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기씨를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밖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밀탐꾼들의 귀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 보고를 올렸고 최대감은 즉시 식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복수리 이놈. 감히 나를 속이고 그 계집을 숨겨주고 있었다니. 횃불 무리가 산길을 타고 복수리의 집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복수리는 산짐승 같은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요. 멀리서 다가오는 불빛을 본 복수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아기씨,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요. 어여 피해야 합니다요. 복수리는 연화의 손을 잡고 뒷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최대감이 지르는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렸지요.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저놈들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어느덧 두 사람은 가파른 절벽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횃불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최대감의 식솔들이 바짝 추격해왔지요. 연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라,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나는 이대로 최대감의 첩이 될 터이니 너라도 어여 도망치거라. 그런데 그때 밤하늘을 가르는 웅장한 날갯짓 소리와 함께 독수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아래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솟구쳐 올랐지요. 독수리는 날개를 힘껏 휘둘러 바닥에 쌓인 마른 나뭇가지와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켰습니다. 눈을 찌를 듯한 먼지구름이 최대감 식솔들의 시야를 가로막았지요. 식솔들이 콜록거리며 허우적거리는 사이 독수리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큰 울음소리를 내며 반대편 가파른 골짜기로 날아갔습니다. 저쪽이다. 저 독수리를 쫓아가라. 복수리 그놈이 저쪽으로 도망치고 있다. 독수리는 일부러 식솔들의 눈앞에서 얼쩡거리며 험한 낭떠러지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덕분에 복수리와 연하는 숲속에 있는 동굴 속으로 무사히 몸을 숨길 수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독수리가 또 우리를 구했습니다요.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나 봅니다요. 복수리는 옷자락 안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를 맡으며 연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찬서리가 내려앉은 산속 동굴 안은 뼈가 시릴 정도로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독수리가 일으킨 흙먼지 덕분에 간신히 식솔들의 눈을 피하긴 했으나 변변한 이부자리 하나 없는 동굴 생활은 가냘픈 연화 아기씨에게는 가혹했지요. 복수리는 낡은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아기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요기할 것이라도 구해오겠습니다요. 복수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연하를 향한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연하는 창백한 안색으로 복수리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지요.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이 듬직한 머슴이 연하에게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복수라, 너는 춥지 않느냐? 내 걱정은 말고 너도 잠시 눈을 붙이거라. 최대감이 여기까지 찾아오지는 못할 게야. 연하의 걱정 어린 말에도 복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리는 동굴 밖 어둠 너머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지요. 품속에는 산삼을 팔고 남은 돈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기씨에게 따뜻한 약탕 한 그릇과 비단 이불을 사다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에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했지요. 날이 밝자 동굴 안으로 차가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연하는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내 잠꼬대를 하며 신음기 시작했지요. 복수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기씨가 큰일 나겠어. 어떻게든 약을 구해야 한다. 최대감의 눈이 온 동네에 깔려 있겠지만 연하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지요. 동굴 주변을 꼼꼼히 가려두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수상한 사내들이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지요. 복수리는 얼굴에 흑칠을 하여 최대한 남루한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주인장, 여기 있는 약재들 모두 포장해 주시오. 남은 돈은 거슬러 줄 것 없소. 약재상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머슴놈이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엽전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으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주인은 복수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차림새에 비해 씀씀이가 아주 대단하십니다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약을 정성껏 달여 올릴 테니 안에서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복수리는 의심 없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주인은 뒷문으로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거액의 돈을 들고 도망친 머슴을 찾으라는 최대감의 명령이 한약방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복수리가 초조하게 약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한약방 밖으로는 최대감의 식솔들이 소리 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는 최대감의 밀탐이 눈을 번뜩이며 서 있었지요. 복수리는 옷자락 안에서 풍기는 연화의 향기를 맡으며 아기씨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주인장이 내온 차는 겉보기엔 평범했으나 그 맛이 유독 씁쓸했지요. 복수리는 그저 귀한 약재가 들었나 보다 생각하며 천천히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고. 아기씨 약을 챙겨서 얼른 가야 하는데. 복수리가 정신을 차리려 뺨을 세차게 때려보았지만 몸은 이미 솜사탕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요하던 한약방 마당에서 갑자기 거친 발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안에 있느냐? 쥐새끼처럼 숨어든 머슴놈이 이 안에 있느냐 말이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대감이 식솔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식솔들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있었지요. 선두에는 최대감이 밀탐과 함께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복수라, 니놈이 감히 날 속이고 도망을 쳐. 그것도 모자라 주인의 돈을 훔쳐 이런 비싼 약재를 사다니 니놈이 정녕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복수리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약기운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지요. 최대감은 복수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올리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역시 이 냄새로구나. 니놈 몸에서 나는 이 향기가 바로 연하, 그 계집의 향기야. 이놈을 당장 묶어라. 최대감의 식솔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복수리의 팔다리를 결박했습니다. 복수리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해 보았지만 식솔 여러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안 된다. 지금 당장 아기씨를 살려야 한다. 그 돈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산삼을 판 돈이야. 이놈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란 말이다. 복수리의 절규는 장터의 소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식솔들은 복수리를 짐짝처럼 둘러매고는 한약방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지요. 장터 사람들은 최대감댁 식솔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한 채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복수리는 거칠게 흔들리는 식솔의 어깨 위에서 멀어지는 한약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캄캄해지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동굴 속에서 떨고 있을 연하 아기씨 생각뿐이었지요. 아기씨를 지켜주겠노라 장담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복수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대감의 본가 지하광에는 차가운 형틀이 있었습니다. 기둥에 꽁꽁 묶인 복수리는 약 기운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이놈 복수라.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최대감의 서늘한 목소리에 복수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곰방대를 입에 문 최대감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지요. 대감의 앞탁자에는 복수리에게서 빼앗은 돈이 묵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약이라도 짓게 해주십시오. 연하 아기씨가 죽어갑니다요. 복수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 어수룩한 놈아. 니놈이 찾아간 약방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거기서 약을 찾느냐? 그놈은 대대로 우리 집안의 은혜를 입은 놈이다. 니놈이 돈을 내놓자마자 나에게 전가를 보낸 것이 그놈이란 말이다. 복수리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요. 니놈이 죽게 생겼는데 남 걱정할 때냐? 평생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던 머슴놈이 이 큰 돈을 어디서 훔쳤느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 이 광이 네 무덤이 될 줄 알아라. 대감마님, 그것은 훔친 돈이 아닙니다요. 독수리가 물어다 준 산삼을 장터에서 판 돈입니다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최대감은 껄껄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독수리가 산삼을 물어다 줘? 그럼 그 독수리가 계집도 물어다 주더냐? 니놈 몸에서 나는 이 향기. 연아, 그 계집의 향기가 분명해. 그 계집은 지금 어디 있느냐? 복수리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아기씨가 있는 곳까지 불어버리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최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여봐라. 저놈이 주둥이를 열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마라. 복수리는 입술을 깨물며 연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기씨,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요. 이 못난 놈이 약 한 봉지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혔습니다요. 복수리의 의식은 멀어져 갔지만 품속에 있던 향낭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복수리의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지요. 복수리가 약을 구해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연하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복수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수라, 어디 있느냐? 너무 춥구나, 복수라. 연하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굴 밖은 어느덧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굴 밖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란 불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배고픈 늑대들의 눈동자였습니다.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먹잇감을 찾아 몰려든 것이었지요. 늑대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동굴 입구를 서성이다가 가장 덩치 큰 우두머리가 앞장서서 동굴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연하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그 불길한 짐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끝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늑대 우두머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동굴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짐승의 입김이 아기씨의 얼굴에 닿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동굴 천장이 무너질 듯한 것엔 날갯짓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복수리가 살려준 독수리였지요. 독수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세를 뿜어내며 늑대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독수리의 흑빛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우두머리 늑대가 겁도 없이 달려들려 하자 독수리는 강철 같은 발톱을 뻗어 단숨에 늑대의 등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우두머리가 맥없이 쓰러지자 뒤따르던 늑대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한번 바람 싸대기를 날리며 늑대들을 몰아냈지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독수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늑대떼가 꼬리를 말고 저 멀리 산 너머로 도망치고 나서야 독수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연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독수리는 부리로 연하의 옷자락을 살짝 끌어당기며 아기씨를 깨우려 했습니다. 아기씨는 그 영검한 기운 덕분인지 간신히 눈을 떴지요.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독수리에 연하는 비로소 안심한 듯 가느다란 손을 뻗어 독수리의 깃털을 만졌습니다. 너로구나. 내 생명의 은인. 네가 날 낭떠러지에서 구해준 게 맞지. 근데 복수리는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 착한 머슴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독수리는 연하의 얼굴을 머리로 살짝 비비더니 다시 한번 크게 울부짖고는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하 앞에 웬 꽃송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최대감의 본가 지하광에는 복수리가 매질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의 탐욕은 끝이 없었지요. 이놈 복수라.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느냐? 그 계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산삼이 어디서 난 것인지 말하지 않으면 오늘 밤 니놈은 진짜 죽는 게야. 복수리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간신히 눈을 떴으나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요. 이놈이 끝까지 나를 놀리는구나.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최대감이 복수리의 멱살을 잡은 그때 지하광으로 통하는 무거운 철문 밖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최대감이 당황하여 문 쪽을 바라보는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먼지구름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독수리였습니다. 지하광의 좁은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날개를 접고 들어왔지만 그 기세만큼은 산 하나를 통째로 삼킬 듯 웅장했지요. 독수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밀폐된 광 안을 가득 채우자 식솔들은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내던지고 구석으로 숨기 바빴습니다. 최대감 역시 뒤로 나동그라지더니 오줌을 지리며 독수리를 바라보았지요. 이 괴물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이냐? 독수리는 최대감을 한번 노려보고는 바로 복수리에게로 다가갔지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을 뻗어 복수리를 묶고 있던 굵은 밧줄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몸으로 복수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지요. 독수리야, 너로구나. 아기씨는 무사한 것이냐? 복수리가 떨리는 손으로 독수리의 깃털을 만지자 독수리는 대답하듯 부드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밖에서는 최대감의 식솔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괴물과 머슴놈을 당장 잡아라. 어서 잡으란 말이다. 최대감이 고함을 치자 식솔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 복수리를 완벽하게 방어했지요. 강철보다 단단한 깃털에 맞은 화살들은 맥없이 튕겨나갔지요. 독수리는 다시 한번 크게 울부짖더니 복수리의 허리춤을 부리로 꽉 물어 등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입구를 막고 있는 식솔들을 박차고 밖으로 돌진했지요. 마당으로 튀어나온 독수리는 수십 명의 식솔이 앞을 가로막자 날개를 힘껏 휘둘러 폭풍 같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괴물이다. 저건 독수리가 아니라 괴물이야. 식솔들이 흙먼지에 눈을 못 뜨고 뒤로 넘어지는 사이 독수리는 복수리를 태운 채 밤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최대감이 길길이 날뛰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독수리는 별빛을 가르며 저 멀리 사라진 뒤였지요. 복수리는 독수리의 등에 매달려 점점 멀어지는 최대감의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온몸에 고통이 밀려왔지만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니 비로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구하러 온 독수리를 보니 연하 아기씨도 무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맙다, 독수리야. 정말 고맙구나. 복수리는 독수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수리는 지친 복수리를 태우고 다시 산속 깊은 동굴을 향해 힘차게 날개질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뜬 보름달이 고생 끝에 맞이할 희망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날아온 독수리가 산중턱의 어두운 동굴 앞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독수리의 등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온 복수리는 얼른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아기씨, 연하 아기씨.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복수리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십시오.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리는 연하의 얼굴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연하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복수라, 살아 돌아왔구나. 너만 무사하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아. 연하의 얼굴에 서려있던 잿빛 그늘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르지 못하던 숨소리도 안정을 찾고 있었지요. 아기씨, 괜찮으십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독수리가 날 구했어. 늑대들로부터 날 구하더니 꽃송이 하나를 물어와서 나에게 줬어. 독수리가 물어온 꽃송이는 바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만 핀다는 영험한 천년설화였지요. 독수리는 두 사람의 재회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듯하더니 동굴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 밤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복수리는 연하를 따스하게 안아주었고 연하는 복수리에 다친 손을 치마폭으로 정성껏 감싸주었지요. 아기씨, 이제 다시는 아기씨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요. 나도 그렇단다, 복수라.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이어준 저 독수리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야. 동굴 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대궐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지요. 독수리의 웅장한 날개 아래서
머슴과 몰락한 양반가의 딸은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최대감의 본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지하광의 철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식솔들이 괴조의 날갯짓의 낙엽처럼 쓸려 나갔으니 대감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최대감은 흙먼지 묻은 비단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씩씩거리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그 머슴놈과 계집을 당장 찾아내지 못하겠느냐? 포수들을 더 불러 모으고 마을 장정들까지 싹 다 데려와라. 그 산을 통째로 불태워서라도 그 독수리와 놈들을 잡아와야 한다. 최대감의 광기 어린 외침에 하인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대감은 방으로 들어가 괴짝 하나를 열더니 붉은색 비단 보자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의 비밀 어명과 함께 자신과 뜻을 같이 한 탐관오리들의 연명서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이 내 손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연하 그년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최대감은 초조한 듯 보자기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대감의 코끝으로 은은하고도 묘한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하가 직접 만든 향낭의 냄새였습니다. 최대감이 복수리를 신문하면서 향낭을 만졌고 그 향기가 대감의 손과 보자기까지 배어든 것이었지요. 이 역겨운 계집의 냄새. 죽어서도 나를 괴롭힐 셈이냐? 최대감은 방 안에 화기를 식히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고목 위에서 사방을 경계하던 독수리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독수리는 산짐승 특유의 예리한 감각으로 연하의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바람을 타고 실려온 그 익숙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최대감의 집에서 강하게 풍겨오자 독수리는 흑빛 눈동자를 번뜩였습니다. 독수리는 연하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대감이 훔쳐갔다고 생각했는지 거대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의 방 창문이 열려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독수리는 유성처럼 빠르게 본가를 향해 하강했지요. 최대감이 연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보자기를 펼치려는 순간 갑자기 열린 창문으로 거센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최대감은 파고드는 날카로운 발톱을 느꼈습니다. 비명 지를 틈도 없이 들고 있던 붉은 보자기가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지요. 독수리는 최대감의 얼굴을 날개로 세차게 후려치고는 향기로운 보자기를 부리로 꽉 문 채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내 보자기. 독수리가 순식간에 보자기를 물고 사라지자 최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지요. 동굴 안은 여전히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아픈 몸을 추스르며 연하 아기씨의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그때 동굴 입구에서 다시 한번 웅장한 날갯짓 소리가 들리더니 독수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수리의 부리에는 붉은색 비단 보자기가 단단히 물려 있었지요. 독수리는 보란 듯이 보자기를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독수리야, 이번에는 또 무엇을 가져온 것이냐? 산삼도 아니고 꽃송이도 아닌데. 복수리가 보자기를 가져오자 연하가 코를 실룩거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보자기에서 내가 만든 향낭의 냄새가 나.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나온 것은 의외로 낡은 종이 몇 장뿐이었지요. 하지만 종이를 펼쳐든 연하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이 한가운데에는 임금의 인장인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것은 임금님의 비밀 어명이야. 복수라, 이것 좀 봐. 연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종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연하의 아버지는 임금의 비밀스러운 명을 받고 전국에 숨어있는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그 사실을 미리 눈치채고 아버지가 비리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대역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최대감이 이 어명을 빼앗아 숨기고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려 하자 도리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넣은 것이야. 연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연하가 종이를 뒤집어 보자 뒷면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최대감과 함께 음모를 꾸민 놈들이 분명해. 대감이 나중에 다른 탐관오리들이 자기를 배신할까봐 서로의 잘못을 기록한 연명서를
이 어명 뒷면에 적어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복수리는 비로소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연화의 향기를 쫓아 물어온 이 보자기가 사실은 가문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아기씨, 이제 됐습니다요. 이것만 있으면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최대감 그놈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요. 독수리가 도왔습니다요. 복수리는 무릎을 꿇고 독수리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독수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웅장한 날개를 한번 크게 파닥였지요. 연화 역시 눈물을 흘리며 독수리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는 어명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최대감에 첩이되어 평생을 눈물로 보내야 했던 운명이 이제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복수를 완성할 기회로 바뀌었지요. 복수라, 당장 한양으로 가자.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양으로 향했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한양으로 가는 길을 함께하였지요. 연화가 내민 비밀 어명과 연명서를 본 관리들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즉시 임금께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진노하여 최대감을 즉각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최대감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굴다가 들이닥친 금부도사들에 의해 형틀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지요. 어명 뒷면에 적힌 연명서가 명백한 증거가 되어 최대감과 그를 따르던 탐관오리들은 모두 관직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가거나 엄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호조판서 김대감은 마침내 옥에서 풀려났고 가문도 복권됐지요. 딸을 목숨 걸고 지켜준 머슴 복수리를 대견하게 여겨 임금께 청하여 복수리의 노비 신분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면천된 복수리는 더 이상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은 복수리의 깊은 심성과 용기를 높이 샀습니다. 결국 복수리와 연화 아기씨는 양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수리의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장가가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지요. 서방님, 저기 좀 보십시오. 연화는 혼례식 중에 놀라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독수리가 부드럽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 위를 돌고 있었지요. 마치 연화와 복수리의 혼례를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독수리야, 정말 고맙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독수리는 이후에도 복술과 연화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가 마당에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고목에 내려앉아 흐뭇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복수리는 그럴 때마다 독수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독수리는 우렁차게 한번 울부짖으며 구름 너머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짐승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다는 신비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선하게 살면 반드시 하늘이 돕는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복수리와 독수리의 우정은 그렇게 영원한 전설이 되었지요. 우화 작가 이솝은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복수리가 독수리를 구해준 그 작은 친절이 훗날 면천이 되고 연화의 가문까지 복권하는 결과를 낳았지요. 복수리의 그 작은 친절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